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흥선대원군 집권기, 개항기, 대한제국 성립기, 국권 피탈기 이렇게 4개 챕터가 있어요. 먼저 흥선대원군 집권기인데요. 주요 사건으로는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등이 있는데요. 고종이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해 조선을 다스린 일인데요. 비변사 폐지, 서원 철폐, 법전 편찬, 세도 가문 축출 등의 일을 했어요. 흥성대원군 정치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경복궁 중건과 서원 철폐 등이 있는데요. 경복궁을 중건한 이유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군인 원납정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일단 기부해라! 그리고 서원 철폐는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를 했다 합니다. 그 결과로 고종의 직접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계유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총상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조선 관리들을 살해해버리고 민가를 약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씨가 평양 관민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립니다. 병인 양요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1월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를 구실로 9월에 조선과 총상 수교를 시도했는데 실패하자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운수산성과 전족산성의 부대에 의해서 모두 격퇴당하고 그리고 퇴가 과정에서 의궤를 포함한 외교장각의 도서 등 각종 문화재들 다 약탈해갔어요. 그리고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는데요. 독일의 한 상인 오페레트 씨가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아주 간도 크게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제 도굴 해서 협박하려고 막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흥선대원군 화나서 총상수교 거부 정책 강화돼 버립니다. 신미 양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또 제너럴 셔먼호 불태워서 이렇게 침몰시켰다라고 해서 화가 나서 그걸로 이렇게 회유하면서 통상을 다시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퇴각 과정에서 병인양요처럼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해 갔고 그래서 흥선대원군 또 화나서 척하 의지 표명 위해서 전국에 척하비를 다 세워버립니다. 다음은 개항기의 주요 사건인데요.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차별 대우를 받아 불만이 쌓여서 난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급료 지급을 담당한 광척인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일본인 교관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흥성대원군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집권을 했고요. 그리고 재물포 조약이라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급진 개화파의 정변인데요. 이제 살짝 개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청포 전쟁으로 조선에 있던 청해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어요. 일본 공사가 정변 지원을 약속해서 난을 일으켜요. 개화당들이 우정 청국 개축 축하하는 기회로 정변을 일으킨 뒤 고종과 왕후의 거청을 경복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겨버려요. 일본의 배신으로 망합니다. 3일 만에. 바보개혁은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해 내정 개혁을 강요한 일인데 궁국 기무처가 최초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청해 연호를 폐지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시켰어요. 노비법을 없앴습니다. 이때 계급이 없어졌어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이제 청 없으니까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흥성대원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고종이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하겠다는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홍범 14조를 반포했습니다. 일미개혁. 일본이 천일 정쟁 승리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해 요동 반도를 획득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걸 보고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 요동 반도를 포기하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적 위상이 팍 떨어져요. 자, 그걸 본 조선이 일본이 러시아한테 쪼네? 이래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일본에게서 독립을 하려 하지만 이걸 눈치챈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을미일병이라고 어디 우리나라에 국무를 죽이냐 하고 봉기를 했지만 실패합니다. 을미사변으로 권력을 잡은 일본이 개혁 추진을 강요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다시 제정하고 수도에는 칭이대, 지방에는 진위대라는 군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단발령을 시행했어요. 이때부터 긴 머리를 기르던 조선인들이 다 단발은 아니고 머리를 자르게 돼요. 아간 파천이랑 왕후가 죽으니까 고종이 이대로 살다가 나도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범위로 고종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조선에서 좀 더 영향력을 강화해야겠다. 결과적으로는 친러 내각이 조선
에 수립이 되고 일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박을 해서 봉기가 일어나자 일미 개혁이 중단이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먼저 고부민나는 만석보란 저수지를 필요 없는데 막 쌓게 하는 횡포를 부리니까 전봉준 씨가 사발통문을 돌려서 농민들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한 후 그 저수지를 다 파괴해버린 건데요. 황룡촌 전투가 끝나고 나서 동학농민운동이 북상해서 전주성까지 점령해버렸고요. 정부가 자기 백성을 못 잡으니까 청나라와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군사를 지원 요청했는데요. 일본이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전봉준이랑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3회 집결을 하자 해가지고 재봉기를 한 사건이고요. 우금치 전쟁은 전라도랑 충청도를 합해서 보국 안민을 내세우면서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건데 신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에 맞서 싸우다가 실패했고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각지 전투에서 다 신신무기에 대항 못해서 패배하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여러 지도자들도 체포되고 처형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전부 다 끝나버렸습니다. 국권 피탈기에서 한반도는 이제 중요한 땅이어서 다 누구든 먹으려고 하는 땅이었어요. 대한제국 때 일본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러시아를 이용을 했어요. 저희가 이후로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되게 격화돼요. 심해져요.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영국과 동맹을 맺어버려요. 이제 러시아한테 들어올 거면 들어와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들어오랬다고 진짜 들어와 버려요. 이걸 도화선으로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좀 승세를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시켜 버려요. 일본이 한국의 국가시설과 군사시설을 쓸 수 있고 일본의 동의 없이는 제3국가 뭐 조약 같은 거를 체결을 못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랑 민약을 체결해 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게 센 나라들이랑 이제 팀을 먹었으니까 그냥 묵인돼 버려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츠머스 조약이란 걸 러시아랑 체결을 해요.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이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조선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요. 외교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 일사늑역에 저항하려고 민병환 씨랑 조병세 씨가 자결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을사오적을 암살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이그라는 곳으로 특사도 파견을 시켜요. 이제 을사늑약 다음에 아까 설명한 신협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이때 있었던 내용이 통감부의 권한을 강화시켜버리고 이제 군대를 그냥 강제 해산을 시켜버려요. 근데 질리지도 않고 또 기후각서로 사법권, 사무처리권, 경찰권을 박탈시켜버려요. 그 다음이 이제 한일 병합조약인데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양반이 체결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국권이 피탈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주요 무물들이 있는데요. 독립문은 민중계몽운동에서 독립협회가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설립했었고요.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지금까지 근데 아라팀의 온 현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